방고우는 정말 다양한 곳에 삽니다. 아버지가 목회일을 하셨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도 네덜란드 곳곳을 다니면서 활동을 했고요. 방고우가 또 런던에도 삽니다. 그리고 이전 중요한 인생에 있어서 변화를 어디서 봐요? 파리에서 또 보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뜨거운 남쪽 나라를 동경하다 보니까 어디로 간 거예요? 남쪽 프랑스 아를르까지 가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계속 떠돌아다녀요. 그런데 이 떠돌아다니는 거는 네덜란드 사람들한테는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우리 사람이 죽으면 한국에 돌아와서 모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지만 그는 실제로 파리 근교 오베르에서 죽었는데 아직 거기에 묻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방고우 하면 네덜란드 사람이라고 생각을 거의 안 하죠. 그 정도로 이 사람은 그냥 어쩌면 이게 방고우뿐만 아니라 그쪽 나라 사람들은 현지에 가서 활동하고 거기서 죽어도 결국 그렇게 삶을 마감하는 게 네덜란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개방감이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방고우가 제가 미술대학교에서 미술사를 가르치지만 방고우는 미술대학을 다니지 않았습니다. 예, 참 어떻게 보면은 좀 어떻게 그런 사람이 현대 미술을 이끄는 개혁 혁신을 했을까 의아할 텐데요. 그래도 그의 인생에 있어서 미술과 관계된 가장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가 어떤 일을 한 거예요? 그가 고등학교 때부터 우리나라로 치면 대학교 때쯤 되는 꽤 긴 시간을 그림을 사고 파는 아트 딜러의 역할을 했습니다. 혹시 이런 일 없으세요? 저 조카가 집에서 놀고 있거나 그러면 야 와서 삼촌 일 좀 도와라 뭐 이런 일 없어요? 예, 아버지 형제 중에서 몇몇 분이 아트 딜러였어요. 그러니까 방고우가 조카한테 너 와서 삼촌 일 좀 도우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꽤 잘 나가는 구필 화랑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방고우가 어디 살았어요? 런던에도 갔다고 했는데요. 런던 지점에 파견 나가서 거기서 그림을 꽤 잘 팔았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나 숨어있는 놀라운 이야기죠. 미술대학은 안 갔지만 화랑에서 일하면서 그림이 사고 팔리는 과정을 누가 다 본 거예요? 방고우가 본 겁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 본 게 아니라 한 6년 정도 일을 해요. 꽤 재능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지만 그가 거기서 아마 자기의 미래를 보지 못했고 그는 아버지를 따라서 뭐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목회 일을 해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방고우 하면은 따라다니는 모든 이야기 중에 하나죠. 인생이 잘 안 풀려요. 예, 신학대학 시험에서 계속 떨어져요. 그래서 결국은 그 목사가 되는데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이것도 저것도 안 돼갖고 거의 28살 될 때 뜻을 세우죠. 28살이면 지금도 무슨 일을 하기에는 조금 주저할 수 있는데요. 그때 이제 그가 자기의 인생의 방향을 뭐로 잡은 거예요? 화가가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사 죽은 나이가 요즘 뭐 만 나이도 있고 하지만 거의 10년 동안 화가로 활동했고요. 그 중에서도 5년은 뭐 배우고 남 그리는 거 따라하다가 다 시간을 보냈고 결국 한 5년 정도인데 우리가 기억하는 거는 마지막 2년입니다. 그때 진짜 불꽃 같은 삶을 살고 가는 화가가 바로 방고우인데요. 어쨌든 그의 숨은 이력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예요? 아트 딜러예요.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고요. 실제로 방고우 하면 떼어놓을 수 없는 형제가 있죠. 복은 없었지만 누구의 복은 있었어요? 동생 복이 있었어요. 사실 아버지도 이 방고우하고 별로 관계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자꾸 방황만 하고 자기 일을 못 찾고 있으니까 방고우가 큰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버지가 또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아버지와의 갈등도 굉장히 있었지만 그래도 누구? 자기 동생, 4살 어린 동생하고의 관계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동생의 직업이 뭐죠? 아트 딜러예요. 그 동생은 아트 딜러가 된 다음에 그 직업을 바꾸지 않고 계속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돈을 벌어서 누구를 지원해요? 형의 생활비를 대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데요. 자, 28살이 됐을 때 드디어 이것저것 그것도 해보고 안 되니까 뭐가 되겠다고 한 거예요? 나는 드디어 화가가 되겠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전 어떻게 준비를 해 나가는지 한번 보실 텐데요. 그 당시에 그림을 그리려면 요즘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가장 많이 하는 게 모사하는 거예요. 유명한 작품을 그대로 따라 그리는 거죠. 지금 보는 거는 밀레이 작품을 누가 그리고 있는 거예요? 방고우가 그린 거예요. 방고우는 밀레라는 우리가 뭐로 알려져 있죠? 이삭 줍는 사람들 뭐 이런 그림을 그리는 밀레를 좋아했어요. 약간 어떻게 보면 정서가 어떤 거죠? 그러니까 뭐 화려하고 그런 걸 좋아하기보다는 힘들게 노동하는 노동자라든지 농민의 삶 속에서 진실을 찾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그림들을 좋아했던 거고요. 실제로 그가 그린 첫 번째 그림은 바로 이 작품입니다. 네,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감자 먹는 사람들이고요. 어떠세요? 이 작품이
방고의 작품 세계를 앞으로 어떻게 나가는지 보여준다고 생각하면 좀 의아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림이 무겁고 칙칙하죠. 예, 하루 종일 일하다가 밭에서 감자를 캐다가 일을 했고 저녁에 들어와서는 그 감자와 조그마한 따끈한 차 한 잔을 마시면서 가족들이 저녁 식사를 하는 그런 장면의 그림인데요. 방고우는 이 작품이 진짜 마음에 들었는가 봐요. 동생한테 편지를 쓰는데 야, 이건 진짜 이제 내가 그림 같은 그림을 그렸어, 이런 표현을 쓰면서까지 이렇게 흥분하는데요. 만약에 진짜 이 방고우가 이 정도만 그림을 계속 그렸으면 우리가 정말 방고우를 기억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게 누구의 그림이라니까요? 방고우의 그림이라니까 관심이 일단 가긴 합니다. 예, 방고우는 참 놀랍죠. 그때도 이 동생한테 편지를 계속 써요. 그래서 편지를 쓰는데 편지 안에다가 뭐도 집어넣어줘요. 요즘 우리가 치면은 문자 보내면서 그림, 사진도 보내는 것처럼 자기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에 대한 드로잉도 친절하게 해갖고 이런 그림들을 그리게 됩니다.